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뭐 각 학년별로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있고 고1, 고2, 고3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국어 강사입니다. 국어 강사니까 당연히 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국어라는 과목도 마찬가지겠고 영어, 수학 모든 과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국어라는 과목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대하는 국어 과목의 특수성은 뭐냐면 그렇게 막 수학이나 영어보단 막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좀 갖고 있죠. 특히 중3 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수학이나 영어 혹은 과학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반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이 친구들이 영어나 수학보다는 국어과에서 많은 당황과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고3 때까지 관통되는 특징들을 먼저 얘기하고 세부적인 얘기를 살짝 중3 때 꼭 필요한 거, 고1 때 꼭 필요한 거, 고2 때 꼭 필요한 거, 고3 때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국어 과목을 저 같은 경우 뭐 나무에도 비유를 하고 뭐 건축물에도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건축물로 한번 좀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건축물을 쌓고 싶은 건 똑같은 심정이겠죠. 누가 단층짜리 건물을 쌓고 싶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도 1층짜리 건물보다는 10층 혹은 뭐 63층, 100층 이런 짜리 건물을 이런 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뭐 욕심이겠죠. 근데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높은 건물일수록 지하가 더 깊게 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그림을 내가 살짝 그릴 텐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막 내려갑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지하라고 생각할 텐데 지하가 깊으면 깊을수록 건물도 상반되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하가 깊은 거 흔히 건축물의 토대를 닦는다고 얘기할 때 쓰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일 텐데 이게 바로 국어에서는 이거죠.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국어, 뭐 수학만 기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만 기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어만큼 기본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의 기본기라는 건 여러분 뭐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막 칠판에 적어주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적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면 무시하고 까먹게 되게 돼 있는데 나중에 큰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국어 영역에 대한 기본기, 뭐 당연히 국어 선생이니까 국어 영역에 대한 기본기가 되겠죠. 많습니다. 국어에 대한 기본기, 뭐 표현법도 있을 거고, 뭐 구조상의 독해,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서점에 가시면 기본 서적들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토대로 기본을 충분히 좀 닦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닦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깊게 닦으면 닦을수록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기별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죠. 중3들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중3들 같은 경우엔 고등학교 진학 욕심에 막 국어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시면 겨울방학 같은 데 이용해서 이거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깊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1학년 시기를 지나서 2학년이 되면 기본기 닦을 시간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2 때라도 기본기 혹은 늦어서 고3 때라도 기본기를 닦지 않으면 튼튼한 토대가 생기지 않으므로 점수 상승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은 층까지 점수가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기에 대한 충실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층이 문제인데요. 1층, 2층, 3층, 4층, 5층 뭐 쭉 올라가게 될 텐데 건물을 지을 땐 여러분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죠? 아시잖아요. 콘크리트 건물, 뭐 철골도 필요하고. 난 그림을 못 그려서요. 저 이 빨간색이 철골이라고 생각합시다. 막 이렇게 해서 철골을 막 지을 텐데 철골과
뭐 있죠? 막 여기다 철골 만들어주면 시멘트도 불 거 아니에요. 그쵸? 시멘트도 불 거고 이래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면 잘 건물이 다져져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철골 시멘트도 사실은 국어에서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쯤 얘기하고 싶은 게 나는 요 철골에 대한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철골은 튼튼한 거잖아요. 그쵸? 튼튼한 건데 기본기가 받쳐진 상태에서 철골이란 건 저는요 모든 수업 시간에 내신 수업도 마찬가지겠고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철골은 자 나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지문, 모의고사 문제 유형 자 이런 것들이 철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에서 제가 시험지를 분석해 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반반 뭐 치킨 얘기 같습니다만 반은 내신형 반은 수능형 문제 그리고 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수능형 문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해야 되지 이걸 왜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신 기간에 내신 하시고 내신이 끝나고 나서 좀 그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까지 그때는 뭐 친구들이 내신 공부를 파고들 것도 아니고 그때 마땅한 고공부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의고사 지문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풀어보고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얘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모의고사 지문이나 문제는 여러분 학교 내신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화법도 있고 문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모의고사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학교 내신도 쉬워집니다. 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학교 내신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봐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충실히 돼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확보가 될 거로 나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중요성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돼서 모의고사 지문이나 문제로 튼튼하게 뼈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뼈대를 만들고 나면 여러분 건물이 뭐 뼈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테고 벽에 붙이는 타일도 있을 거고 그죠? 벽에 붙이는 타일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벽에 붙이는 타일도 있을 거고 뭐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뭐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국어와 관련된 영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타일을 현대시라고 생각해 보고 자, 뭐 전기 공사를 뭐 비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내가 딱 두 개만 써놨는데 소설도 있고 뭐 고전문학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요소가 이 안에 다 건물 안에 어우러져 있어야 비로소 완벽한 건물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를 괜히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보다가 뭐 한 달에 몇 번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학년들은 좀 적게 보셔도 되겠고 고학년들은 좀 많이 보셔야 될 텐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내가 약한 게 이거구나라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어요. 모의고사를 좀 몇 해 누적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달 동안 봤더니 현대시가 아주 속된 말로 박살이 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일 닦고 갈고 새로 붙이고 막 이래서 고쳐야 되는 거잖아. 건축물에서는. 그렇죠?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현대시가 박살이 났으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다음 시험은 현대시에서는 적어도 박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시가 또 보충이 되고 났더니 뭐 예를 들어 문법이 또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문법을 가지고 좀 보충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마무리하다 보면 국어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이렇게 현대시나 비문학 이런 것들이 충실히 보완되고 고쳐 나가면서 완성되죠.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됐을 때 높은 건축물로 쭉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높이가 될 수 있도록 최고 높은 건물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저게 뭔 소리 할지 몰라서 이젠 좀 직설적으로 각 학년별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3.
중3은 뭐 학교 내신도 중요한 친구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3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중3 때 수학 선행학습, 뭐 과학 선행학습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어 선행학습이라는 건 사실은 중3 때는 개념이 많이 안 잡혀 있을 텐데 자, 국어도 중3 때 해야 될 선행학습. 요거는 꼭 잡아둡시다. 요건 중3 때. 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3 때라고 말씀드렸으면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고1, 고2, 고3도 안 돼 있다면 기본 국어 영역을 반드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좀 깊게 오래 할 수 있는 학년이 있겠죠. 그게 중3이겠고 고3이 기본기가 전혀 안 돼 있다면 짧게라도 한 2, 3주라도 주르륵 훑어보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3 때는 이렇게 꼭 하시고 자 이제 고1 때는요. 고1 때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1 때는 물론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내신에 집중해야 당연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내신에 집중하는 방법은 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뭐 학원 수업도 있겠고 뭐 동영상 수업도 있겠고 열심히 들으셔서 하시면 되겠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진리잖아요. 학교 선생님 수업.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가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의견상 충돌이 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학교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 말씀이 진리요. 진리기 때문에 되도록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이나 뭐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보충 보완을 하셔서 내신에 집중을 하시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자, 모의고사 수업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서점에 가면 되게 많을 텐데 그 돈도 아까워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모의고사 기출지문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한테는 많은 걸 요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략 한 달에 1개월에 2회 정도의 모의고사만 좀 풀어보시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를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학년은 이렇게 하시고 1학년도 부족하다면 요거 해야 된다라는 건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힘들어요. 뭐 하기가 참 애매한 반이에요. 애매한 학년이야. 그래서 고2도 물론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은 친구들은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고2쯤 되면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막 이러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망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1 때까지는 그래도 내신이 망해도 희망이 좀 있어요. 고2, 고3 때 내신 잘 보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조금 지나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봤는데 내신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고2 2학기 때부터는 애들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2 때까지는 내신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성적이 잘 나왔건 안 나왔건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최소한이에요. 1학기까지는 내신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조금 욕심을 좀 부려봐야죠. 고1 때 한 달에 2회였으면 자, 여기는 한 달에 4회 정도로 좀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일 거예요. 일주일에 한 회예요. 일주일에 한 회. 근데 한 달에 4회 풀라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하죠. 월요일 날 10문제, 화요일 날 10문제, 수요일 날 10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때 아주 시간을 통째로 잡으셔서 국어 영역 80분이니까 80분 정도 투자해서 시험을 보시고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 사실은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결정적인 관건이 돼요. 그래서 한 달 사이를 모의고사를 보고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에 오답 정리할 때는 한 달 사이 모의고사를 보시고 오답 정리를 할 때 그냥 정답만 보고 이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푼 만큼의 어떤 기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현장 수업할 때 꼭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답 정리할 때는 왜 해설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답 1 뭐 이렇게 돼 있고 정답에 대한 해설 있고 그 다음에 오답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있어요. 오답 해설 예를 들어 뭐 정답이 5번이라 그럽시다. 5번이고 오답 해설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저는 강하게 권하는 게 오답부터 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부터 보고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오답부터 이렇게 보고 올라서 이래서 5번이구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균합적 사고죠. 균합적 사고로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그냥 풀고 정답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겁니다. 제 말씀 믿어보시고 오답부터 이렇게 해서 한 달에 4회를 좀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회 정도 풀다 보면 1학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을 풀기 때문에 내가 뭐가 취약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풀라 그랬더니 내신 포기하고 모의고사 풀라는 얘기인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가 최근에는 내신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겸 혹은 내신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은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도 상관은 없을 듯해요. 자, 이 모의고사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고3이 문제죠. 자, 고3은 이제 어느 정도 길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내신하는 친구들 있고, 그죠? 고2 때까지 내신을 폭삭 망한 친구들은 오로지 정시를 파고드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 고3 때부터예요. 하긴 뭐 고3 때 내신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있고 되게 바쁘죠. 그래서 내신하는 친구들, 내신으로 학생부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내신뿐 아니라 수행평가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때쯤 되면 나 정시로 갈 거야, 나 수시로 갈 거야 라고 뚜렷하게 목표의식을 가진 다음에 수시로 갈 친구들은 뭐 당연히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죠. 그죠? 올인해야 되겠고 정시 가는 친구들은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현장에 수업을 하다 보면 정시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에요. 내신 공부 열심히 안 했다. 내신만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공부도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삐끗하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이 길을 다시 겪으시면 돼요. 기본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런데 최소한 고1을 모의고사를 한 달에 4회 풀려고 그랬는데 고3은 한 달에 4회가 좀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 다른 과목의 배분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한 달에 최소한 6회 정도는 풀어내시고 그거 하려면 오답 정리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6회. 6회 정도 가지고 자 모의고사 푸는 시간 6회 68에 48, 480분이지만 이거 오답 정리하는 시간은 그 2배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모의고사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년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과하는 게 이거죠. 모의고사. 자, 1,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도 내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공부 열심히 해두시고 3학년 되면 정시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모의고사. 자, 내신하는 친구들은 계속 내신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계속 약점을 보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서울대도 있고 카이스트 있고. 근데 아까 이왕에 건축물로 내가 비유를 했으니까 100층짜리 건물로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세요. 혹시 목표가 뭐 3층, 4층짜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뭐 큰 목표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학별로 비교하면 뭐 예를 들어 서울대 갈 친구들은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 거 당연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걸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나 그냥 인서울 하고 싶어.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가면 괜찮겠어 라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목표 설정을 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부를 정말 안 한 친구들은 국어 모의고사 1등급 받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3 때 와서 야, 나 서울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1 때 펑펑 놀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1등급 맞는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적절한 점수를 목표로 삼아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대학 뭐 인서울만 하면 이 친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국어 1등급 맞을 필요가 없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2등급만 맞아야지. 그러면 2등급과 관련된 목표 설정을 해놓고 그 공부에 맞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비문학 중에나 경제 지문이 너무 어려워. 이거 빼고 2등급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방법들이 그 단순한 예로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자, 이렇게 뭐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니 해도 핵심은요. 이거 뭐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것저것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뭐 휴대폰도 있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PC방도 가야 되고 이거 다 했다간 원하는 대학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통제하시고 이런 말을 내가 가끔 아이들한테 하긴 하는데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참 힘들어진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 하고 요거를 토대로 한번 공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에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뭐 소통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